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에서부터 중국을 베꼈다는 걸 알 수 있죠. 중국 왕조 중 한 나라의 후예가 바로 한국이라고요. 미국 뉴욕의 유명 음악대학교에서 중국 학생이 K-팝의 원조가 중국이라는 얘기를 꺼내며 한국이 중국의 후예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본 한국 유학생이 어디선가 앞치마를 메고 갑자기 나타나 반박하자 중국 학생은 입도 뻥끗 못하고 침묵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유명한 음악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음악대학의 하버드라 불리는 곳이에요. 저는 음악대학을 다니고 있는 지금의 생활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사실 어렸을 적부터 악기를 다루긴 했지만 제 꿈은 수학자였거든요.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느껴지는 희열이 제겐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제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때면 세상 못할 일이 없다고 느껴졌죠. 늘 앉아서 수학만 푸는 제게 유일한 취미가 음악이었어요. 짬을 내서 잠깐씩 하는 기타 연주는 머리를 식혀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악보를 보는 것과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저는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늘 공부만 하던 제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 하나 생겼어요. 아무래도 전 늘 책을 읽거나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전부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고등학교 축제에서 소름 돋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댄스 동아리 친구들이 무대에서 BTS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데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모두 떼창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노래였는데 다들 하나가 되어 노래를 부르고 즐기는 모습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런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오롯이 저 하나만을 위한 즐거움이었지만 음악을 만든다는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수학 문제 대신 작곡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유튜브로 뭐든 다 배울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악보를 보고 기타 연주만 하던 제가 작곡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은 달라졌어요. 음악의 힘은 놀랍더라고요. 제가 BTS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같은 음악을 즐기는 친구들이 생겼고 친구들은 제가 만드는 음악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학교 마치면 늘 친구들과 음악을 듣고 얘기하느라 바쁘게 지냈죠. 늦게 시작한 작곡이었지만 저한테 정말 잘 맞았고 주변 친구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좋아하신 건 저희 부모님이었죠. 부모님은 늘 제가 방 안에 틀어박혀 수학 문제만 풀어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혹시나 사회성이 떨어져 나중에 회사는 제대로 다닐까 늘 걱정이셨죠. 그런데 음악을 시작하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노래도 듣고 하다 보니 이제야 제 또래 같다며 안심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음악에 점점 빠져들었고 결국은 지금의 학교에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인지 고등학교보다 더 재밌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만 있던 멜로디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연주해주기도 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기도 했죠. 그야말로 저에겐 꿈의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학교에 새로운 교수님이 부임해 오셨고 다들 새 교수님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보였어요. 새로 오시는 교수님께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학교를 나오신 후 한국의 대형 기획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한국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후 이곳으로 부임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직접 K-팝을 만드셨다는 소문이 난 후로 학생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제발 제 담당 교수님으로 지정되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매일 기도하기도 했죠. 그런데 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건지 제 담당 교수님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 소식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교수님께 연락이 왔어요. 담당 학생들을 보고 싶다는 교수님의 연락이 있으셨죠. 교수님의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생각보다 클래식한 느낌에 깜짝 놀랐어요. K-팝을 하셨던 분이라고 들어서인지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느낌이 들 줄 알았는데 정반대였습니다. 교수님의 첫 인상은 굉장히 따뜻했어요. 성격이 정말 좋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께선 저희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곤 디저트도 많이 있으니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죠. 저는 교수님께서 내어주신 디저트를 한 입 먹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온 다른 친구들도
두 눈이 번쩍 뜨였죠. 이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교수님께선 한국 전통 디저트인 약과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엄청 즐겨 먹으셔서 미국에서도 쭉 해외 배송을 시켜 드시고 계실 정도로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간식이라고 하셨죠. 약간 쿠키 같으면서도 빵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라 형용할 수 없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식감이었죠. 미국에서 보통 디저트 하면 정말 혈당이 확 오르는 달달한 디저트가 대부분인데 약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 달긴 한데 은은한 단맛이 고급스럽게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달아서 한두 입 먹고 나면 물리는 미국 디저트들과 달리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었어요. 이런 맛있는 디저트를 왜 이때까지 몰랐을까 싶었고 다른 친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디저트를 마구 집어먹었습니다. 교수님은 약과를 맛있게 먹는 저희를 보며 흐뭇해하시는 느낌이었어요. 보통 교수님 하면 거리감이 느껴지기 마련이었고 특히 음대 교수님들은 깐깐하신 분들이 많아 다가가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근무하고 오신 마이클 교수님께선 정말 친근하고 인자하셨습니다. 얼른 교수님께 수업을 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교수님 방에서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음악이 있었어요. 아마 학생들이 도착하기 전 교수님께서 듣고 계셨던 음악인 것 같았는데 정말 부드러운 리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은 무슨 노래인가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학생 탕이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중국 음악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라고 말이죠. 교수님께선 이 노래는 한국 가수의 노래인데 노래가 너무 작아서 학생이 잘 못 들었나 보네라며 볼륨을 키워주셨어요. 크게 듣는 노래는 정말이지 감미로웠습니다. 교수님께선 한국 가수 조용필의 노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게 한국 노래라는 게 믿기질 않았습니다. 한국 K-팝이라고 하면 흥겹고 빠른 박자감의 노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노래도 있다는 게 신기했죠. 교수님께선 한국에서 음악을 만들면서 오히려 옛날 노래를 더 많이 듣고 영감을 많이 얻으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오래된 노래인데 지금 들어도 여전히 좋지 않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저희는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오래된 노래라는 게 믿기질 않았죠. 교수님께선 30년도 더 된 노래라고 하셨어요. 이런 노래가 30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일 수가 있다는 것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교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노래는 창밖의 여자라는 노래였는데 가사를 알 순 없었지만 뭔가 가슴 뜨거운 느낌이 드는 노래였거든요. 무엇보다 가수의 전달력이 너무 뛰어나서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들어도 전혀 손색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멜로디에 다른 친구들이 노래를 더 듣고 싶다고 얘기했죠. 교수님께선 한국 올드팝을 좋아한다는 게 더 신기하다며 다른 노래를 하나 더 틀어주셨습니다. 이번에 틀어주신 노래는 여자 노래였는데 청아한 목소리가 일품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선 이선이라는 가수의 제2에게라는 노래라고 하셨죠. 저는 집에 가서 꼭 더 찾아 들어야겠다며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곡들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어요. K-팝이 지금 이렇게 인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옛날 노래에서부터 탄탄한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런 음악들이 알려지기만 하면 지금 BTS나 블랙핑크만큼이나 인기가 많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들 한국의 옛 노래에 푹 빠진 채로 교수님 방에서 나왔습니다. 교수님 방에서 나오자마자 중국 학생 탕이가 한 말에 저희는 모두 경악하고 말았어요. 탕이는 한국 음악은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인데다 아까 들었던 노래도 난 이상하게 중국 노래랑 겹치는 것 같더라 라는 말을 했어요. 탕이의 귀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중국 노래에 아는 노래가 없어서 겹친다는 탕이의 말에 뭐라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고 다들 탕이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는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그러곤 얼마 있지 않아 학교 축제가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만큼은 공부도 다 있고 신나게 즐길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축제 첫날 저는 친구 빌리와 함께 푸드트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은 엄청난 줄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바로 한국 푸드트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푸드트럭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이 휘둥그레졌죠. 학교에 다니는 한국 유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팔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나라 음식을 직접
그 나라 학생들끼리 만들었던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얼마나 자기 나라 음식에 자부심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음식을 판매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지라 모든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다른 푸드트럭과 달리 긴 줄에 한참을 기다려야 했지만 사람들은 아랑곳않고 줄을 섰어요. 그 친구들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에는 떡볶이와 김밥 그리고 라면에 순대를 팔았어요. 김밥과 라면은 워낙 미국에서도 유명한 음식이라 저도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떡볶이와 순대는 다소 낯설었죠. 빌리는 한국 음식은 무조건 맛있을 것 같다며 전부 다 시켜야 된다고 아우성이었어요. 저는 우리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 먹겠냐며 2개만 시키자고 말렸지만 빌리의 고집에 못 이겨 결국 4가지 음식을 모두 시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대의 모습을 보고는 좀 꺼림칙했어요. 색깔도 거무튀튀한 데다가 뭔가 손이 가질 않았죠. 그런데 빌리가 순대를 한 입 먹고는 이거 진짜 쫄깃하다며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빌리의 모습을 보고선 저도 용기 내서 한 입 먹어봤는데 세상 쫀득한 게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식감이었습니다. 저희가 한참 음식을 먹고 있는데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한국인 친구가 다가와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는 것도 맛있다며 먹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친절한 한국인 친구 덕에 떡볶이 소스까지 남김없이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설거지가 필요 없을 정도였죠. 빌리는 내일도 여기 운영하면 여기 또 올까 물어볼 정도였고 저는 또 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럽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음악축제가 열리는 강당으로 이동했어요. 음악대학인 만큼 학생들이 직접 DJ가 되어 음악을 선별하고 그 음악을 즐기곤 하거든요. 강당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다들 신이 나 있었죠.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학생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음악을 즐겼습니다. 선곡이 정말 훌륭해 모두들 신나게 몸을 맡겼죠. 첫 DJ를 맡은 학생에게 모두 환호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생이 DJ를 맡아 음악을 시작하는데 모두들 순간 멈칫하고야 말았어요. 노래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J를 봤더니 중국 학생이었던 탕이었어요. 탕이가 튼 노래는 분명 한국 노래인 것 같았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닌 건지 다들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가사는 중국어인 것 같은데 리듬은 한국 가요의 리듬 그대로였어요. 그러자 빌리가 이건 아닌 것 같다며 탕이에게 다가가 당장 노래를 끄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고는 볼륨을 꺼버렸습니다. 그러자 탕이는 학교 공식 행사에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냐며 지금 무슨 짓이냐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빌리는 이거 한국 노래 그대로의 중국 가사가 나오는데 한국 노래 베낀 거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빌리의 말을 듣고 이상함을 느낀 친구들이 우르르 탕이에게 모여들었어요. 탕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며 중국에서 정식 발매된 중국 음악이라고 주장했어요. 다들 탕이가 보여준 노래를 검색해봤죠. 정말 중국 가수가 낸 음원이 맞더라고요. 그렇지만 너무 똑같은 선율이라 분명히 한 사람이 베낀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빌리는 이 노래를 베낀 거라며 친구들에게 다른 노래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음반 발매일을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탕이가 보여준 발매일보다 5개월이나 앞서 있었죠. 이 노래는 100% 중국에서 한국 음악을 베낀 거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탕이는 말도 안 된다며 더 유명한 음악을 알려주겠다며 저희에게 몇 곡 더 보여줬고 그 노래들 역시 전부 카피한 노래였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고 짧게는 한 달부터 길게는 1년 후 중국에서 그대로 발매한 노래더라고요. 탕이가 떳떳함을 주장하며 많은 곡들을 보여준 게 오히려 더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노래들이 전부 카피한 노래들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에 미치자 중국은 정말 전부 다 베낀 노래밖에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한 친구가 진짜 중국에서 만든 중국 노래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뭘 제대로 들려줘야 우리가 판단을 할 텐데 네가 알려주는 곡들은 전부 카피곡 뿐이라고 말이죠. 탕이는 그 말에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다 뒤로 하고 어차피 한국 자체가 중국의 후예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한이라는 글자가 중국 왕조 한나라에서 가져온 거라고 했죠. 갑자기 노래 얘기를 하다가 이상한 역사 얘기로 빠지는 걸 보고는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역사를 아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탕이의 말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탕이는 점점 기고만장해졌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뻔뻔하게 포장을 잘하는 줄 아냐고 했어요. 한국이 중국 문화를 가져온 게 이번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뭔가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느꼈지만 한국 역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탕이 말로는 한국의 아주 오래된 역사부터 전부 중국의 역사를 훔쳐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삼국시대 역사가 자기네들 거라니 말이 많은데 원래부터 중국의 영토였고 한국은 거기에 있는 소수민족의 후손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했죠. 중국에서 어느 정도 아량을 베풀어 중국 황제 아래 고려와 조선을 다스리는 왕을 인정해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중국은 인구도 많고 역사적으로 오래된 나라인데 한국 같은 작은 나라를 정복하지 못했을 리가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한복도 중국의 한풀을 참고로 해서 만든 옷이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이 베껴간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차마 말을 다 못할 정도라고 했죠. 탕이의 말은 그러니 결국 한국 음악의 원조가 중국이니 백견내 만해를 논의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어요. 강당 입구에서 흰 앞치마를 두른 여학생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외쳤죠. 아까 한국 푸드트럭에서 저와 빌리에게 친절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줬던 여학생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수빈이 아니냐며 수빈이 진짜 화난 것 같다고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수빈이가 다가오자 홍해의 기적처럼 길이 쫙 갈라졌어요. 수빈이는 성큼성큼 걸어와 탕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얘기했습니다. 뭐 하나라도 훔쳐가려는 나라는 바로 중국 너희인데 여기 애들이 한국 역사 모른다고 어디 사기를 치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역사도 잘 모르면서 어디 남의 나라 역사까지 엮어서 쌍으로 왜곡하냐고 얘기했죠. 청나라를 한족이 세웠냐고 물어봤어요. 아니면 원나라와 금나라는 하고 물어봤죠. 모두 한족과 관련 없는 이민족들이 세운 왕조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너희 한족들이 오랑캐라 무시하고 차별했던 이민족들이 세운 왕조인데 이제 와서 모조리 중국 역사라고 하는 꼴이 우습다고 했어요. 모르면서 우기면 무식한 거고 알면서도 우기는 건 뻔뻔한 거라고 했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한나라가 중국의 역사라고 쳐도 그때 당시 한나라의 영토가 굉장히 넓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복한 지 채 50년도 지나지 않아 토착민의 반란으로 쫓겨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나라가 한반도를 다 정복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평안도와 황해도 일부 지역 정도만 잠시 정복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후 건국된 고구려의 정복으로 한반도에서 중국 쪽 영토가 점점 축소되었다고 말했죠. 고구려의 등장으로 서기 410년경에는 중국 랴오닝 성 동부까지 완전히 정복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그 땅이 우리 고구려 땅이었으니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거냐고 물어봤죠. 한국은 5천년가량 되는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당당히 살아남은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중 단 한 번도 중국이 한반도를 본토처럼 직접 지배한 적은 없었다고 말이죠. 그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어떻게든 침략해보려고 무수히 애를 썼지만 그때마다 한국은 끝까지 이겨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지킨 한국을 어디 함부로 얘기하냐고 호통을 쳤어요. 저희는 수빈이의 당당한 태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빈이는 키도 좀 작은 편의 왜소한 체구였지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는 누구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너네가 언제부터 한풀을 입고 다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치면 일본이 만주에 세운 만주도 다 중국 역사니까 기모노나 유카타도 전부 중국 전통 복식이겠네 라고 얘기했죠. 수빈이의 뼈 때리는 팩트 폭행에 탕이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피땀 흘려 만든 케이팝에 어디 숟가락을 얹냐며 화를 냈어요. 중국은 죄다 좋아 보이는 건 다 자기 거라고 하는데 문화산업에 종사할 예정인 탕이 너의 개인 입장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몇 달을 고생해서 만든 작업물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해간다면 어떨 것 같냐고 말이죠. 지금 중국에서 그런 불법이 판치고 있으니 전 세계의 예술인들이 모두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수빈이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탕이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렸습니다. 그러자 탕이는 무슨 내가 불법 다운로드를 했냐고 라고 소리치며 아니면 아닌 거지. 이렇게 우르르 한국 편들을 드는 이유가 뭔데? 라고 얘기하며 도망치듯 자리를 떴어요. 그러자 빌리가 한국 편을 들긴 무슨 편을 드냐며 맞는 말을 맞다고 해주는 거라며 탕이의 뒤에다 대고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탕이가 떠나고 나자 강당은 순식간에 싸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수빈이가 한국을 베껴 만든 중국 가요 말고 원조 K-팝을 틀어주겠다며 자기가 DJ를 해도 될까 하고 얘기했고 학생들은 모두 환호했습니다. 수빈이가 틀어주는 노래들을 듣고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트는 노래 족족 다 제가 아는 노래였고 차트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곡들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한국 음악들이 인기가 많다는 걸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모아놓고 들어보니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빈이의 모습을 보고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탕이에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모습이나 음악을 틀어주는 모습을 보며 가까이에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덧 수빈이가 DJ하는 시간이 끝나갈 쯤 모두들 수빈이에게 열화와 같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모두들 수빈이 덕에 정말 재밌게 즐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인상적인 축제를 마무리하고 어느 날 학교 게시물에 붙은 광고를 보고 저는 급하게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그 광고는 그때 한식 부스를 진행했던 수빈이와 친구들이 캠페인을 같이 할 친구들을 모집하는 글이었어요. 저는 수빈이와 친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걸어 신청했죠. 수빈이와 한국 친구들은 그때 한식 부스를 운영한 돈으로 엄청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모은 돈으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했죠.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 병원에서 작은 콘서트도 열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막상 부스를 운영한 돈을 들어보니 액수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도 그럴 게 축제 내내 한식 부스가 엄청 인기가 많아서 늘 재료 완판으로 마감 시간보다 훨씬 일찍 문을 닫았었거든요. 저라면 악기를 바꾸거나 등록금으로 보태서 쓸 것 같았는데 저랑 같은 나이인데도 이런 멋진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존경스러웠죠. 그렇게 저희 학교 학생들은 한국 친구들과 함께 소아병동에서 할 미니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수빈이와도 좀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수빈이와 가까이 지내면서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사실 믿기지 않는 수빈이의 성격 때문이었죠. 분명 탕이와 말싸움을 할 때는 엄청 당당하고 똑부러지는 학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까이서 본 수빈이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빈이에게 그때 탕이와 말싸움을 했던 얘기를 꺼냈죠. 그러자 수빈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도 그땐 어디서 그런 깡다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때 친구가 찍어준 영상을 보고 나서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원래는 어디 잘 나서지도 않고 늘 조용조용 지내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참을 수 없었다고 했죠. 그러자 옆에 있는 지훈이가 수빈이는 그런 거에 절대 못 참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제가 그런 게 뭐냐고 물어봤죠. 지훈이 말로는 불의가 생기면 절대 가만히 안 있는다고 말했어요. 그럴 때면 그때 봤던 것처럼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했죠. 그때 탕이가 선 넘는 얘기를 한다는 걸 듣자마자 앞치마도 안 풀고 바로 강당으로 뛰어간 거 보면 모르냐고 얘기했습니다. 지훈이의 말에 전부 다 웃음바다가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밤낮 없이 연습을 마치고 소아병동으로 향했습니다. 그 소아병동에는 희귀병으로 치료받는 어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한참 밖에서 뛰어놀고 세상을 알아갈 나이에 병원에서만 지내야 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웠죠. 그런데도 아이들은 마냥 천진난만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참 안 됐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어떤 아이의 부모님과 얘기했는데 치료비가 어마어마하다고 했죠. 한국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 이런 대형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의료비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깜짝 놀랐죠. 지훈이에게 들은 한국 의료비는 정말 저렴했습니다. 가벼운 병은 거의 돈이 안 드는 수준인데다 치과나 정형외과 치료를 하는데도 크게 비용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야 병원을 잘 가지 않을 뿐더러 병원에 갈 때도 정말 큰 마음 먹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저렴한 의료 비용에다 실력 좋은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의료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러운 마음도 들었죠. 그렇게 병동을 돌며 아이들과 얘기를 나눈 후 저희가 준비한 공연을 시작했어요. 공연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부모님들과 일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노래를 열심히 골라 무대를 했고 다들 좋아해 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축제 때 모은 돈으로 병원에 기부금까지 전달했어요. 그렇게 따뜻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수빈이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뿌듯했고 사실 도와준다기보단 오히려 더 많이 얻어서 가는 기분이라고 했죠. 혼자였다면 절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수빈이와 한국 친구들 덕분에 많이 배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빈이는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게시물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내 안에 따뜻한 마음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주는 수빈이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더더욱 수빈이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저희는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고 제 친구 빌리도 함께 하기로 했죠. 한국 친구들 덕분에 제가 한층 더 성장한 기분입니다. 한국 친구들과 함께 봉사도 많이 하고 더 멋진 뮤지션으로 성장할 저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 미국 음악대학교에서 도착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사연을 받고 검색을 해보니 정말 중국 음악은 대부분이 다 한국 음악을 카피한 노래가 많더라고요. 중국의 그런 모습에 화가 났는데 수빈이의 사이다 발언에 그나마 답답함이 조금 해소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정을 널리 알리고 있는 수빈이와 친구들을 응원하며 오늘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